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2년도 2회차 필기시험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상담학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이네요. 할엔. 할엔 아주 그냥 허벌나게 잘 나옵니다. 이게 보통 신출 문제에 나왔는데요. 요즘 트렌드가 할엔 문제가요, 계획된 우연처럼 직업 상담 공무직이요. 공무직 시험에도 할인이 나왔고요. 또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에도 할인이 나왔고요. 또 우리 직업상담소에도 할인이 나왔고요. 아예 단골 손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할인 꼭 중요합니다. 직업상담원 시험에도 나오고 직업상담사, 공무직, 공무원 시험에도 나오고 또 직업 상담사 우리 시험에도 나오고, 그래서 할인 꼭 기억하십시오. 합의직, 합리적이다, 의존적이다, 직관적이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다음 중 할인의 진로 의사 결정 유형이 아닌 것은 해서 여기다가 뭐 번데기 이렇게 나오면 번데기가 답이겠죠. 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또 뭐 의사소통에서 이제 문항을 보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에게 기대고 본인이 혼자 결정을 못하고 이런 거 의존이죠. 그럼 때는 뭐예요? 의존적이다. 그래서 할인 문제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체크하시고요. 2번 문제 가보시죠. 행동주의 상담, 이건 뭐 우리 많이 알죠. 행동주의에서 학습 촉진 기법이 있고 불안 감소 기법이 있죠. 불안 감소 기법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체계적 둔감법이다. 그다음에 주장 훈련이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여기서 뭐 금지적 조건 형성 뭐 이런 것도 불안 감소에 해당되고요. 학습 촉진 기법은 세 가지 딱 외우면 됩니다. 항상 제가 강조했어요. 자동 뽕으로 나올 겁니다. 강대리 변별, 강대리 변별, 강대리 변별 아니면 이거죠. 체계적 둔감화죠. 체계적 둔감화, 체계적 둔감법은 뭐예요? 불안 감소 기법이다. 잘 나옵니다. 1타 2피. 두 문제 풀어봤습니다. 불안 감소 기법에 해당되는 것은 체계적 둔감법. 가장 대표적인 거죠. 불안 나오면 체계적 둔감법이에요. 고전적 조건 형성을 기반으로 만든 거죠. 학습 촉진 기법은 강대리 변별이다. 2차 실기에도 잘 나옵니다. 뭐 실기 맛보기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학습 행동주의에서 학습 촉진 기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또는 불안 감소 기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또는 학습 촉진 기법 세 가지와 불안 감소 기법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2차에도 단골 손님입니다. 2차에는 뭐 이 정도까지 앞대가리만 여러분 체크하면 됩니다. 왜냐면 말이죠. 1차 필기 합격하고 2차 때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2차가 더 쉬워요. 어려운데요. 2차 쓰는 건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해. 꼭 가게 2차 강의 들으면요. 겁나게 쉽습니다. 6점짜리 10개만 맞으면 자동 뽕으로 합격됩니다. 2차는 그때 가서 걱정하시고요. 제발 부탁인데 필기만 먼저 합격을 하십시오. 다만 실기가 더 쉽다. 뭐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가보시죠. 진로 수첩이 나왔네요. 진로 수첩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번호까지 똑같아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진로 수첩이 뭐냐? 그냥 진로. 여러분도 수첩에다가 여러분 뭐 끄적끄적 낙서하죠. 오늘 뭐 할까?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뭘까? 내가 뭐 오늘 뭐 먹고 싶지? 날씨가 좀 꾸물꾸물한데 오늘은 떡볶이가 먹고 싶네. 오늘 먹고 싶은 음식 떡볶이. 이렇게 그냥 중얼중얼 쓰는 걸 이제 수첩이라고 하죠. 수첩. 근데 수첩에다 뭘 써요? 진로죠. 나는 뭘 하고 싶을까? 나 직업상담사를 공부할 거야. 어디서 공부할 거야? 당연히 김덕기 교수한테 공부해야지. 뭐 이런 거 쓰는 거야. 끼적끼적입니다. 이게 진로 수첩이에요. 이해가 됐죠? 끄적끄적 진로에 대해서 그냥 내가 낙서하는 거다. 근데 진로 교육 훈련 계획을 개발한대요. 소발도 아니고 개발이네요. 개발하기 위해서 상담 도구를 제가 내가 끄적끄적한 걸 갖고 무슨 뭐 훈련 계획을 개발해요. 이거 개발도 아니고 소발도 아니고 정답 4번이 삑사리다. 정답이다. 4번이다. 그래서 개발 아니다. 뭐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또 완벽주의자들 또 이거 외워요. 자기 평가를 통해서 자신감
또 이런 거 외우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외우면 이건 쳐다보지도 마세요. 아, 개발은 아니다. 개발 소발은 아니다. 정답 4번이네. 진로 수업 끝. 너무너무 쉽잖아요. 불합격 될 수가 없습니다. 4번 문제 가보시죠. 다음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담 기법은 어려워 보이죠? 안 어려워요. 여기서 핵심 단어를 찾아야 돼요. 어쩌고 저쩌고 나왔네요. 근데 그 방법은 K 주식회사에서는 효과가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 회사에서는 안 될 겁니다. 아, 뭔가 저항을 하네요. 우리 회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K 회사는 시험 볼 때 교수님 K 주식회사 혹시 Q 주식회사로 바꿔 나올 수 있나요? 안 바꿔 나와요. K로만 나와요. K 주식회사 나오면 저항하네? 답 나왔죠. 저항감 제식 따르기 너무 쉽잖아요. K 주식회사 저항감 제시도 왜요? 저항했으니까 안 될 겁니다. 저항했잖아요. 요건 뭐예요? 코로나 시기, 조진 스키 버려야 자유가 찾아옵니다. 겁나게 공부 쉽고 재밌습니다. 5번 문제 가보시죠. 생애 진로 사정. 생애 뭐예요? 평생 동안 진로, 인생이죠. 평생 동안 인생에 대해서 조사한다. 그래서 LCA라고 하죠. 또 느닷없이 영어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라이프 커리어 어세스먼트 조사라고 하죠. 생애 진로. 평생 동안 뭐 하고 살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구조. 전형적인 하루. 너 몇 시에 일어나? 뭐 할 거야? 네 꿈이 뭐야? 전형적인 하루 물어보죠. 너 잘하는 게 뭐야? 장애가 뭐야? 강력한 장애. 요약해서 평가는 아닙니다. 평가는 아니다. 답 나왔고요. 6번 갑니다. 집단 상담 모여서 하는 거죠. 비밀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단 여러 명에서 집단 상담할 때 저는 옛날에 주식을 하다가 쫄딱 말아먹고 노숙자까지 갔습니다. 제가 얘기하죠. 김덕기 교수 집단 상담할 때 들어보니까 주식 쫄딱 망하고 노숙자까지 갔을 때 그래요? 소문 타나죠. 비밀 유지가 안 됩니다. 비밀 여기 나오네요. 또 주식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막 흥분돼서 여러분 주식 저는 뭐 제가 책 쓴 책 3권 썼습니다. 3권 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학 노숙자에서 대학 교수까지 또 승계적 중독,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자. 그래서 그런 책을 썼거든요. 나중에 시험 합격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식은 중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중독은 인생의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올무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맑고 밝게 사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 같은 걸 웬만하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독으로 빠져서 중독은 어떻게 돼요? 또 사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사망하면 안 됩니다. 자유롭고 맑고 밝게 할렐루야 하면서 행복 만끽하고 축복 만끽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비밀 유지가 쉽다. 웃기지 마라. 비밀 유지 어렵다. 답 나왔죠. 나머지 볼 거 없다. 6번 해결됐습니다. 7번 문제 가보시죠. 윌리엄스 나오면 뭐예요? 무불어흥이다. 척 봐도 M입니다. 진로,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흥미와 적성에 뿌리를 치다. 얘랑 대비되는 게 뭐예요? 나오는 게 보딩거랑 대비돼요. 의자 정보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 왜? 제가 광명시 살거든요. 광명에 이케아가 있으니까 의자 정보는 찾아간다. 그래서 의존성, 자아갈등, 정보의 결핍, 선택의 불안, 문제 없다. 문제 없는 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불안 때문에 그래요. 불안. 그래서 불안하면 안 됩니다. 믿음 천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나오고 정보자 나오고 선택의 불안. 그래서 정보자, 불안자 나오면 보딘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불안 나오네요. 불안은 보딘 거죠. 답 나왔죠. 8번 문제 가보시죠. 다음에 사용된 상담 기법은 A는 저조한 성격으로 인해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담사는 A가 평소 PC게임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PC게임 좋아하면 학습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PC게임을 1시간 동안 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A가 계획한 일일 학습량을 달성하는 경우 너 이만큼 달성하면 너 PC게임 해줄게. 그럼 뭐예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동기부여. 으쌰 이걸 프리맥
원리라고 합니다. 정적 강화. 아, 학습 달성하면 PC게임 해준다. 플러스 정적 강화 프리맥의 원리. 으쌰 동기부여다라고 해서요. 정답 1번 확인하시고요. 9번 문제가 가보겠습니다. 직업 상담사가 시켜야 윤리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내담자가 자기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기는 누구예요? 직업 상담사죠. 직업 상담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한 경우에는 분명하대요. 그러면 해봤자 소용이 없죠. 도움도 안 되는데 뭐하러 이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 쪽내야 되죠. 상담을 종결하려고 노력한다. 종결해야겠네요. 그만둬야겠네요. 왜? 도움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도움이 안 돼요. 교수님 저는 이런 거 다 분석하고 싶어요. 지네처럼. 지네 분석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프리막의 원리 정적 관리 플러스 동기부여다. 그러니까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얘는 버리고. 이게 아름답고 현명한 공부 방법입니다. 마찬가지죠. 상담도 도움이 안 되면 뭐하러 해요. 시간만 낭비죠. 에너지 낭비고. 그래서 이거 꼭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응용 문제 나갈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자기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하여야 한다. 왠지 좋을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야겠죠. 도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그러니까 공부도 성실하게 하는 거 이거 삑살이에요. 성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잘 해야 돼요. 어떻게? 안면 타당도로 답을 찍어내야 돼요. 답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야 한다. 안 됩니다. 도움 안 되면 종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이게 두 문제입니다. 도움 안 되면 종결하려고 노력한다.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 상담한다. 이것도 삑살입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10번 문제 가보시죠. 직업상담의 직무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직업상담하는데 무슨 뭐 임금평가를 해요. 이것도 뭐 딱 봐도 아니죠. 인문학 문제죠. 기본 상식이죠. 이런 거 외우면 안 됩니다. 직업과 관련된 임금평가. 직업상담의 직무 내용 중에서 임금평가하는 건 아니다. 상식입니다. 인문학 문제입니다. 11번 가보시죠.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직업 정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아닌 것만 찾으면 됩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이 뭐예요? 그냥 발달하는 거예요. 발달하면서 직업 상담하는 겁니다. 인문학 상식이에요. 근데 발달하면서 직업 상담하는데 뭐 이직 시 직업 발달하니까 이직도 하겠죠. 근데 이동 방향과 비율을 결정한대요. 뭐 코사인, 뭐 탄젠트, fx 이런 값으로 비율을 결정해서 뭐 요인을 분석. 이렇게 한가하게 우리 상담사가 이렇게 한가하게 노닥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비율을 결정할 시간 없다. 비율을 결정하는 거 삑살이다. 끝. 너무 쉽지요. 간단합니다. 나머지 버리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비율을 결정하는 거 아니다. 끝. 11번 해결됐습니다. 이런 공부 방법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 천국 볼신지옥. 믿어야 합격이고 믿어야 자유가 찾아옵니다. 교수님, 저는 제 성격상 완벽주의라 조금 껄쩍지근해요. 왠지 이것들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 무지하게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격 고쳐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비율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끝!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12번으로 가보시죠. 인지적 명확성. 이런 것들이 용어가 헷갈리니까 아주 골 때려지는 겁니다. 공부가 골 때리는 그녀들 헛발질하게 되는 겁니다. 용어가 중요해요. 인지가 뭐예요? 내가리다. DGR. 내가리가 명확하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뭔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들어가요? 대가리가 왜 안 들어가요? 경미한 정신건강이 있고 심각한 정신건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얘도 심각해요.
고정관념 뭐 빼박해요. 융통성이 없어요. 얘도 심각해요. 또 심하대요. 그럼 다 심한 거예요. 잘못된 결정 방식이 진지한 결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방해한대요. 아, 방해하는 건 경미하구나. 방해는 경미하다. 나머지는 심각하다. 이 문제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용어를 모르니까 그냥 생으로 외우려니까 미쳐버리겠죠. 여러분들 제가 자랑질하는데, 여러분 우리 직공무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 조금 제가 거시기하지만 저를 만난 여러분들은 정말 땡 잡았어요. 얼마나 공부가 쉬워요. 생판 모르는 에드왈, 시대, 고사 뭐 이런 데서 공부하는 분들은요 무조건 외워요. 다 외워야 됩니다. 미쳐버렸죠. 이거 한 문제 갖고 뭐 10분, 20분 동안 공부해요. 강의하고. 이러면 그 자체가 인지가 돌아버려요. 인지적 명확성의 오류가 되는 겁니다. 포인트만 잡아야 돼요. 먼저 용어, 대가리가 명확하게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중에서 경미한 게 뭐냐? 아, 방해는 경미하구나. 나머지는 심각하지. 12번 끝. 아름답잖아요. beautiful. 얼마나 공부가 아름다워요. beautiful study. 공부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겁나 재밌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상담치 상담사의 질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바람직하지 않은 건 yes, no요. 아니요. 너 이렇게 하는데 너 아니요. 이 길로 갈게요. 저 길로 갈게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직업 상담을 해야겠다고 결정했나요? 결정한겨 안 한겨? 예스요 노요? 둘 중에 답해. 이거 굉장한 무례한 상담 삑살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답 나왔습니다. 나머지 볼 거고요. 나머지 보더라도요. 당신이 선호하는 직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런 이유를 말씀해 주기 벌써 좋아 보이잖아요. 얘는 결정했나요? 행겨 안 한겨? 무리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14번 가보죠. 왜곡된 사고체계. 왜곡된 사고체계. 대가리가 왜곡됐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신념체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신념체계가 어떻게 잘못됐어요? 비합리적 신념이란 말이죠. 비합리적 신념. 신념 나오면 빌리프트 시스템. 어디 나와요? 우리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주장했죠. 그래서 인지, 정서, 행동 이론이다. 그래서 넓게 보면 인지, 정서, 행동이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대가리가 비합리적 신념이구나. 인지 치료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5번으로 가보시죠.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장애가 되는 면담 태도는 이거는 인문학 상식입니다. 그냥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상담하는데 분석하고 충고하는 태도, 이거 뭐 상담 안 하고 말죠. 이건 뭐 당연하죠. 해설하기도 거시기합니다. 이거는 기본 상식이다. 16번 갑니다. 직업 상담의 특성 요인 나왔네요. 특성 요인 이론. 특성 요인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윌리엄슨이죠. 윌리엄슨. 분종진 예상추 딱 떨어지죠. 4분의 4박자 내지 4분의 3박자. 분종진 예상추. 그래서 분석한다는 건 뭐예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객관적이 들어가야죠. 객관적, 분석, 측정 가능, 또 특성, 각 특성과 요인을 분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시험의 요령인데요. 문제 속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있는 게 정답입니다. 여기서 특성 나오면 고유한 특성 나오네요. 특성, 찌찌뽕이죠. 신뢰할만 하죠. 왜? 측정이 가능하니까요. 타당하게 측정 나왔네요. 그래서 분종진 예상초 정답 2번이다.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조진스키, 게토레이. 마스크 써서 버리면 됩니다. 또 이런 거 외우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떻게 돼요? 성격 고체됩니다. 17번으로 가보시죠. 아들러 갔네요. 아들러.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들러. 옛날에 우리 때도 그랬어요. 저도 누나가 셋입니다. 딸, 아들 낳습니다. 귀남이, 시골에서 귀남이. 그렇습니다. 제 동생 이제 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2남 3녀인데 어쨌든 딸, 아들 귀남이에요. 시골 집에서 닭을 키우죠. 닭이 알을 낳으면 꼭 소리를 질러요. 꽉꽉! 알 낳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누나들한테 빨리 계란 갖고 와라. 아들 주게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어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이 컸다가 아주 인생 쫄딱 말아먹고 인생 후반년에 공부를 해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서 전공이 아니라 이거 다 핑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시고요. 인생은 후반전이 멋져야 됩니다. 전반전을 조졌더라도 후반전이 멋있으면 멋있는 겁니다. 힘을 내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들을 못 낳으면 열등감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또 열등감 엄청 심했죠. 그래서 아들을 못 낳아서 열등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열등감이다. 열등감. 열등감을 회복하는 게 상담의 목적이죠.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도와준다. 왜? 열등감이 있으니까. 내 남자가 잘못된 목표를 수정하도록 돕니다. 왜? 열등감이 있으니까. 백의병을 극복하고 열등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죠. 열등감 감소해야죠. 요 세 가지는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외우라는 건 외우는 겁니다. 요 세 가지는 꼭 외워두시고요. 전이 해석이다. 전이는 옮기는 겁니다. 무의식 세계를 옮기는 겁니다. 무의식 전이 나오면 뭐예요? 무의식 전이 나오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해당된다. 전이 나오면 벌써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다라고 답 나왔죠. 이건 왜 외우려고 하냐면요. 2차의 단골손님이에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의 상담의 목표 3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 이거 쓰면 됩니다.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돕는다. 내 남자가 잘못된 목표를 수정하도록 돕는다. 패배감을 극복, 열등감을 감소시키고 이렇게 쓰면 6점짜리예요. 이거 외울 수 있죠? 왜? 외우는 것보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해가 되라고 제가 이렇게 꼭꼭 탁 나오면 아들 갖고 와! 아들 먹이게 딸들한테 계란 갖고 와라! 이랬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열등감 때문에 아들을 만나서 아들 낳았으니까 우월감을 추구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판도가 팍팍 들어가네. 외울 것도 없네. 지절로 외워집니다. 2차 때 6점 먹고 들어가요. 2차도 쉽습니다. 18번으로 가보죠. 직업카드 분류법.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직업카드 분류법은요. 뭐 보통 이제 취업 박람회나 이럴 때 많이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워요. 카드 줍니다. 화토처럼 화트나 뭐 포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노름, 화토, 포카, 주식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건 설명이니까. 그럴 때 포카에 그림이 써 있죠. 화토도 그림 있지 않습니까? 똥광, 피광, 뭐 팔광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팔광이요. 나는 멍통은 싫어. 너 멍통은 절로 가. 얘는 뭔지 모르겠어. 너도 절로 가. 나는 팔광이 좋아. 광만 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건 빼는 거죠. 이게 직업카드 분류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보통은 이제 카드가 50장도 있고 100장도 있고 예를 들면요. 50장 카드가 쭉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직업상담사 또 여기는 뭐 전기기사 여기는 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뭔지 몰라. 야 버려. 전기기능사 나 이거 상관없어. 싫어. 딱 봐도 싫어. 직업상담사 나 이거 좋아. 이렇게 이런 종류를 빼는 거 이런 걸 알아보는 걸 직업카드 분류법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그럼 정답 나와요. 표준화되어 있는 객관적 검사 방법을 일종이다. 이게 뭘 표준화됐어요? 내 맘이지. 나 이거 싫어. 그럼 뭐 누구나 다 전기기능사 다 싫어. 아니지요. 전기기능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과 출신들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는 객관적 검사 방법을 일종이다. 아니다. 개인의 직업적 흥미를 알아보는 흥미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쉽고 넘어갑니다. 정신분석의 상담, 훈습. 정신분석의 상담에서는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가 시작 단계가 있죠. 스타트. 그 다음에 오리고개. 오리를 이제 깨끗이 닦았단 말이에요. 오리를 깨끗이 닦는 과정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훈제, 오리 훈제 쭉 익혀야겠죠. 왜? 맛있게 먹으려고. 오래 걸려요, 훈제. 그래서 오랫동안 맛있게 먹으려고 잘못된 거를 잘 고치는 과정을 훈습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였지? 맛있게 먹어야죠. 그건 뭐예요? 종결이죠. 그래서 시작, 훈습, 종결 단계다라고 하는데 훈습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요. 훈습은 뭐예요? 중간에 맛있게 익히는 과정이에요. 근데 분석을 시작했대요. 시작은 시작 단계죠. 너무 쉽죠? 시작은 시작 단계다. 끝!
나머지 보면 얘는 외울 거 없겠죠. 공부 참 재밌습니다. 20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내 남자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 칼로 졌어. 칼로 찢었어. 어떻게 아름답게 왜 찢었을까요? 내 남자가 편안하라고 쓸데없는 거 다 찢었다. 칼로 찢었어. 로저스의 상담 기법이 아닌 것은 역할 연기는 뭐예요? 역할 연기는 행동주의에서 보통 외적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네가 역할 다시 한번 해봐. 너 잘못된 행동 네가 한번 해봐. 만약에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욕을 무식해요. 그냥 시베리안 나이트 막 이렇게 막 욕. 10원짜리 이러죠. 그래서 역할력이 바뀌어서 이런 시베리안 나이트 개나리 진달래 막 해봐요. 너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래요. 그 고쳐야죠. 이게 뭐요? 행동을 고치는 외적 표현 역할력이다. 이건 행동주의의 관계에 있다. 남자 중심이 아니다. 그래서 20번까지 물어봤습니다. 상담학 재밌습니다. 공부 재밌습니다. 자, 심리학으로 넘어가 보시죠. 21번 가보겠습니다. 직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물어보니까 옳은 것만 봐야 돼요. 옳지 않은 거 보면 아주 뭔 말인지 아시죠? 조져버립니다. 안 봐야 돼요. 교수님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심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안 봐요. 진짜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얘만 보세요. 얘만. 직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이다. 직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를 뭐라고 그래요? 왜 수집해요? 분석하려고 수집하죠. 수집하는 절차를 직무 분석이라 하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와 정답을 이거 볼 시간에 3번 읽으세요. 직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이다. 이러면 시험 볼 때요. 답이 그냥 지절로 팍 튀어올라와요. 제 목소리가 음성 지연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안 봐야 돼요. 왜? 얘를 보면 얘도 본 것 같아. 얘도 본 것 같아. 얘도 본 것 같아. 아리까리 하거든요. 버려야 됩니다. 특히 심리학은요. 심리학은 잘못 공부하면 특히나 미쳐버리는 공부예요. 상담학은 인문학적 문제도 많이 있고 또 범위가 넓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수박 같아요. 파먹을수록 좀 달콤함이 있거든요. 심리학은 파먹을수록 미쳐버려요. 왜? 그 말이 그 말 같거든요. 과일로 보면 귤 같아요. 그냥 똑똑 쪼개서 먹어야 돼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담학은 장점은 인문학적 요소가 있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말장난이 심하다. 심리학은 이게 잘못 공부하면 쪼개지지 않으면 미쳐버린다. 깊이가 쭉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학 심리학의 맥락은 같지만 보통 이제 상담 심리학, 심리 상담학 같은 맥락을 봐요. 근데 심리학 쪽은 더 쪼개져야 돼요. 더 답만 봐야 돼요. 이거 볼 필요 없이 답만 봐야 됩니다. 수집하는 절차, 직무 분석. 쪼개면 달콤합니다. 22번 가보시죠. 매슬로의 욕구 단계. 매슬로의 욕구 단계가 5가지죠. 그래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아 존중의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이 맨 상위층이죠. 근데 이 메슬로 것을 맥클리랜드라는 사람이 맥클리랜드예요. 맥클리랜드. 에버랜드가 아니라 맥클리랜드라는 사람이 좋아 보였나 봐요. 나도 이걸로 뭘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만든 게 ERG 이론이에요. ERG 이론. 존재, 관계, 성장이다. 먹고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이건 이제 존재에 관한 거다. 소속과 애정, 이건 뭐예요? 관계에 대한 욕구구나. 그 다음에 성장, 자아 존중, 자아 실현, 이건 성장의 발판이구나 라고 해서 ERG 이론으로 만들었습니다. grow, 뭐 성장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까지 알 거 없습니다. 그냥 성장하는 건 성취다. 성취 동기 중에서 성취 동기는 뭐예요? 성취 동기는 성장이죠. 성장은 자아 존중, 자아 실현 맨 꼭대기층에 해당된다. 왜? 성취한 거니까요. 그래서 성취 동기는
맥클랜드의 ERG 이론에서 성취 동기, 성장 동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허즈버그의 이 요인, 뭐 위생 요인, 환경 요인 이런 거 다 외우면 허벌나게 힘듭니다. 23번 갑니다. 직업 적성 검사의 측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직업 적성 검사예요. 용어가 중요합니다. 적성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 용어가 중요해요. 인지는 뭐예요? 대가리. 정서는 마음. 적성은 능력. 흥미는 종하는 것. 뭐 이렇게만 딱딱 떨어지면 쉽죠. 능력 검사의 능력. 정답 보면 개인이 맡은 특정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능력자라고 하죠. 능력. 성공적으로 수행. 이거 능력이구나. 능력과 째치뽕. 정답 1번 나왔죠. 나머지 버리면 됩니다. 나머지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징그럽게 잔소리해요. 여러분 이거 볼까 봐 걱정돼요. 지금 제발 좀 보지 마세요.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볼 시간에 뭐예요? 성공적 수행, 성공적 수행을 능력이라고 한다. 이걸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유익합니다. 24번 갑니다. 솔직하고 성실하면 말이 적고 현탐의 사신관, 현탐의 사회 반대죠. 사회형은 뭐요? 말이 많고 대인관계가 좋고. 근데 현실형은 현실형이다. 현실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 현실적, 현실형 같은 맥락입니다. 현실적 시험이 잘 나와요. 기계 조작을 좋아해요. 기계 조작을 좋아하니까 말이 없어요. 또 기계를 다루니까 고집도 세고. 그래서 그냥 말이 적다. 기계와 관련됐다. 현실적이다. 현실형이다. 이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직업군 하면 비행기 조종사예요. 비행기 조종사 나오죠. 뭐 라이트 앤, 뭐 레프트, 오케이, 라저, 쭉 올라가잖아요. 뭐 영화 보면 뭐 버튼 막 누르잖아요. 비행기 출발할 때 기계를 잘 다뤄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 현실형 비행기 조종사 기계와 관련됐다. 말이 적다. 25번 갑니다. 수포의 진로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아주 쉬워요. 진로 발달 이론 성타막 유세인데요. 이 나이별로 구분이 되는데 재순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갔다가 다시 또 순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요. 시험 모두 요령해요. 없다, 뭐뭐만, 절대적으로, 항상 이런 용어 나오면 다 삑살이에요. 여기다 몰라드려도 뭔지 모르지만 뭐가 없다. 이거 삑살이지. 답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진로 발달 과정 재순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외우면 안 돼요. 나머지 이거 10분 동안 외우고, 이거 10분 동안 외우고, 이거 10분 동안 외우고, 또 안 되면 인터넷 검색해보고. 아주 조진스키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쉽게 포인트, 귤처럼 달콤하고 새콤하게 톡톡 따먹자. 그러면 맛있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26번 갑니다. 파슨스 특성 요인 나오네요. 특성은 특정 직무의 수행에 요구되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조건, 답 나왔는데 요구되는 조건을 뭐라고 그래요? 요인이라고 그래요. 요인, 요구되는 원인, 요구되는 조건, 요구되는 원인, 이게 요인이에요. 그러면 특성이 아니라 요인은 이게 나오죠. 특성 요인이니까요. 특성 요인이니까 이 말은 요인에 해당된다. 쉽죠.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나머지 볼 거고요. 27번 갑니다. 데이비스, 롭키스트 직업 적응 이론이죠. 그래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데이비스, 롭키스트가 직업 적응 이론을 만들었다. 틀린 것은 개인과 직업 환경의 조화를 6가지. 현탐의 사진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흥미이론이에요. 개인과 직업 환경의 조화, 개인과 직업 환경의 흥미 조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홀랜드 흥미 이론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직업 환경의 조화를 6가지 유형으로 제안한 사람은 뭐예요? 데이비스 롭키스가 아니라 홀랜드다라고 보시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이거는요 2차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개인과 직업 환경의 조화를 6가지 개인과 직업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6가지 유형을 쓰고 간단히 기술하시오라고 나오면요. 6가지 나오면 홀랜드 현탐의 사진관이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고요. 28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스트레스에 관한 일반 적응. 이건 쉽죠. 경계하고요. 그다음에 저항하고요. 탈진한다. 탈진을 같은 말로 소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또 살짝 유혹을 해요. 소멸로 나와요. 스트레스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탈진하고 소진되는 겁니다. 소멸은 아니다라고 포인트 잡고요. 경계, 저항, 탈진을 더한 말로 소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번 가보시죠. 신뢰도 계수. 신뢰도는 뭐예요? 갔냐 안 갔냐예요. 갔냐 안 갔냐를 알아보는 건데 이것도 이게 상식이에요. 쉽습니다. 수검자들의 개인차가 커요. 개인차가 얘는 이만하고 얘는 이만하고 그러면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안 같으면 신뢰도 가수는 뭐예요? 삑사리는 뭐예요? 그만큼 커지겠죠. 그래서 개인차가 크면 신뢰도 계수는 작아진다. 웃기지 마라. 커진다. 왜? 개인차가 다 다르니까 당연히 삑사리도 커지겠죠. 신뢰도 계수 삑사리의 크기도 커진다. 나머지 볼 거고요. 쉽지요? 30번 갑니다. 기준 점수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래서 100분이 50과 59인 두 사람의 원점수 차이는 100분이 90과 99. 50과 59. 90과 99는 원점 점수 자체에 대한 이제 뭐 정규 분포로 나눠서 정규 분포에 좀 나누는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딱 봐도 점수가 틀린데 어떻게 똑같아요? 원점수 차이는 같다. 웃기지 마라. 틀리다. 왜? 점수가 틀린데 어떻게 똑같아요? 상식이죠. 너무 쉽잖아요. 근데 또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우리 카페에 이런 질문 분 계세요. 교수님, 저는 1번의 편차가 100이고 여기 이거는 알겠는데 여기에 90의 T점수가 70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이거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그냥 같다, 아니다, 다르다. 왜? 점수가 틀리니까 너무 쉽잖아요. 아름답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31번 가보십시오. 클럼벌츠죠. 그래서 클럼벌츠 사회학습 이론이죠. 클럼벌츠 유한학과다. 그래서 유한학과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을 중요시하고요. 환경 조건을 중요시하고 학습 경험을 중요하고 학과제 접근 기술을 중요한다. 유전적 능력 중요합니다. 개인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유전적 지능이나 체력 등의 요소를 간과했다. 뭘 간과해요? 간식이나 먹지. 간과는 아니다. 중요시했다. 간과가 뭐예요? 간식 견거른가요? 이거 아니에요. 그냥 별로 소홀히 했다. 웃기지 마라. 중요시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고요. 32번 가보시죠. 스트레스에 대한 포괄적 노력과 가장 그리고 이것도 우리 상식이죠. 이건 인문학입니다. 과정 중심적 사고방식. 과정. 교수님,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당락은 상관없어요. 저는 불합격 때도 좋아요. 그냥 강의만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을. 어떻게든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합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제가 이런 걸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보면 볼수록 찝찝하고 미쳐버리거든요.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안 보자니 껄쩍지근해요. 근데 안 봐야 돼요. 어떻게 안 봐야 돼요? 성격 고쳐야 돼요. 구호 외쳐야 됩니다. 믿음 천국 불신조. 믿어야 합격이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지향적 초고속 사고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목적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요. 과정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목표지향적 사고로 바꾸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초조해집니다. 긴장합니다. 그래서 삑사리다. 거리가 멀죠? 목표지향적 초고속 사고방식을 과정중심으로 바꾸면 스트레스 안 받죠. 합격 필요 없어요. 목표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교수님 얼굴 보는 게 행복해요. 교수님 목소리 듣는 게 저는 행복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33번 갑니다. 상땡, 삼땡. 갓 프레드슨. 교수님 이거 오트 아니에요? 아니에요. 갓 프레드슨, 고트 프레드슨, 가트 프레드슨. 그냥 자 이렇게 그냥 읽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이런 거 스펠링 외우는 사람도 진짜 그냥 완전 인지적 개토레예요. 이거 외우면 안 됩니다.
몰라도 돼요. 고트 프레슨,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이에요. 여자 박사분이에요. 여자 박사분인데, 여자 박사분이니까, 힘센 사내를 좋아하는구나. 힘센 사내, 힘성 사내. 그래서 힘과 크기 지향성,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힘센 사내, 힘성 사내, 고트 프레슨을 좋아하는 거야. 이름도 고트 프레슨, 가트 프레슨, 겁나 세 보이잖아요. 센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보면 안정성은 없다. 교수님 얘도 없잖아요. 힘과 크기, 힘이 대빵이요. 힘 있는 직업이 대빵이요. 크기가 센 게 대빵이요. 라고 하는 건 서열이죠. 힘과 크기를 서열이라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4번 갑니다. 적성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입사 후에, 입사 후는 나중이죠. 나중은 어떻게 돼요? 나중을 예언하는 거죠. 후 나오니까 예언 타당다라고 보고요. 35번 갑니다.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심리적 속성을 내 마음을, 네 마음을 어떻게 직접 측정해요? 그럴 것이다 라고 간접 측정이죠. 직접 측정 아니다.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요. 또 여기서 또 잔소리 갈게요. 제 잔소리하는 게 제일 많은 거예요. 강의 중에서. 이거 보고 싶다니까요. 안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빌을게요. 이렇게. 제발 좀 보지 마세요. 안 봐야 됩니다. 그래 건강해요. 저를 믿으십시오. 저를. 이렇게 공부했는데 불합격됐다. 저를 고소하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합격입니다. 김덕희식 공부 방법 100% 합격이 이루어집니다. 폐지교도 합격입니다. 36번 가보시죠. 작업자 중심, 작업자 사람이죠. 작업자 중심 나왔죠. 이걸 PQA 방식이라고 합니다. 작업자 중심 PQA 3단계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된 직무 분석 방법입니다. 가장 표준화된 직무 분석 방법, 표준화 PQA 직무 분석인데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이다. 사람 중심 직무 분석이다. 정답 나왔죠? 각 직무에서 이루어지는 과제나 활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석하고자 하는 직무관에 대한 표준화된 분석 도구를 만들 수 없다. 웃기지 마라.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되는 분석 도구이다. 표준화되었다. PQA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 그래서 완고, 투고, 쓰리고 나오면 어떤 문제든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답 나왔으니까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PQA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이라고 하고요. 또는 직책 분석 설문지라고 하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직책은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작업자 직책 분석을 직무 분석 설문지 똑같은 용어입니다. 37번 가보시죠. 영역 개발 성탐학 유세. 성을 탐하는 사람은 확 유세시키자. 누가 얘기했어요? 슈퍼가 얘기했죠. 슈퍼다. 이건 여러분 한글 외울 수 있죠? 영어 외울 수 있죠? 영어 스펠링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가 슈퍼지를 알잖아요. 38번 갑니다. 조직에서 스트레스를 내게 하는 조절 요인 중 개인 속성이 있고요. 개인 속성이 있으면 또 어떤 속성이 있어요? 환경 속성이 있습니다. 환경 속성을 다른 말로 어떤 상황이냐? 상황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상황 속성, 환경 속성. 친구나 부모 같은 주변인의 사회적 지지는 환경적 요인이죠. 그래서 환경적 요인, 또 상황적 요인이다. 사회적 지지는 환경적 요인 또는 상황적 요인이다. 개인 속성이 아니다 라고 보고요. 또 개인 속성에서 이거 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39번 갑니다. 직업지도 프로그램 선정 시 고려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실시가 어렵더라고요. 실시가 어려우면 하지 말아야 돼요. 답 나왔죠. 실시가 어려운데 뭘 하려고 그래요? 정답 나왔습니다. 쉽습니다. 40번 갑니다. 스트롱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스트롱 검사는 진로 탐색 검사는 원래 스트롱 흥미 검사인데요. 흥미 검사 중에 진로 탐색 검사는 진로 성숙도 검사와 직업 흥미 검사로 구성되어 있구나. 아하, 그렇구나. 정답 2번 진로 성숙 검사 플러스 직업 흥미 검사로 구성되어 있구나. 뭐가? 스트롱 진로 탐색 검사가 요것만 그냥 입으로 주절주절 몇 번 주절주절 하고요. 눈으로 정답 2번이고 스트롱은 성숙하고 흥미가 있구나. 끝! 아름답습니다. 예, 보면 안 됩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100% 폐치교도 합격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천국 불신조 믿어야 됩니다. 믿음도 연습입니다. 첫째,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믿는 걸 뭐라고요? 자기 효능감 뿜뿜. 누가 얘기했어요? 반두라가 얘기했죠. 믿음 천국. 나를 믿는 거예요. 믿음 천국. 나를 믿자. 자신 효능감 뿜뿜. 반두라. 나를 못 믿으면 뭐예요? 관도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믿고, 김덕기 교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천국. 믿음도 연습이고, 믿음도 훈련입니다. 믿고 아름답게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풀어봤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미리 축하드리고요. 합격 속에 미리미리 써 두십시오.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